트럼프 대통령의 이 찬물을 끼얹는 듯한 발언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쉬어갔습니다. 다우지수가 0.17%, 나스닥도 0.06%, 극히 약보합권에 머물렀고요. 또 이어서 S&P 500 역시 0.06% 하락. 사실상 오늘 이 마틴 루터 킹 데이로 인한 휴장을 앞두고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간 뉴욕 증시. 과연 자금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을지 히트맵 통해서 바로 체크해 보시죠. 빨간불이 하락불이고요. 또 초록불이 상승불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날 빅테크주들도 다시 한번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구글이 0.9% 가까이 하락했고요. 또 엔비디아도 0.5% 가까운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중소형주들, 성장주들보다는 이런 중소형주, 가치주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매기가 쏠리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본격적으로 올해는 대형주에 비해서 중소형주들이 강할 것이라는 월가의 이런 추측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날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약 7% 이상 상승했는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현재 이사 중에 한 명인 전 TSMC 회장이 내부자 주식 매수를 했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단 일부는 좋았습니다. 대만과 미국이 이 수출 관련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장세를 만든 이 세 가지의 주요한 이슈들 어떤 게 있었을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챙겨보시죠. 가장 첫 번째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관련해서 조금 실망감을 부추길 만한 이런 발언을 이어나갔는데요. 여러 가지 총 한 4명 정도의 후보가 있었죠. 이 5월 15일까지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끝나게 되면 그 후임을 누가 이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강력한 후보로 뒷받침이 되어 왔었던 이 케빈 해시 현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으로 있죠. 이 해시이 아마도 제외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신에 다른 케빈이죠. 이 케빈 워시가 주요 후보로 급부상됐는데 다음 장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만나보시죠. 이 문제가 되는 발언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케빈 해시를 향한 발언이었습니다. 이라는 의미이죠. 현재 상당히 해시이 적극적인 행정부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 때문에 연준 의장으로 보내기가 싫다라는 것이 주요 발언의 골자인데 이 때문에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현재 케빈 해시는 대표적인 트럼프의 최측근이죠. 이 때문에 트럼프의 메시지를 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었고요. 상당히 시장 친화적인 인물인과 동시에 이 저금리 기조를 선호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대표적인 이런 연준 의장 후보가 제거가 됐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시장이 큰 폭으로 실망 매물을 출회했고요. 이후에 시장 반응이 중요합니다. 현재 보시면은 이 칼시라는 예측 시장 사이트에서 각각의 후보가 얼마만큼의 현재 이 연준 의장을 이을 가능성이 있냐 이걸 투표를 한 것인데 케빈 허시가 1위입니다. 57%로 현재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후보인데 이 케빈 허시가 어떤 인물이냐? 보시자면 이 르네상스 매크로리서치의 닐 두탄은요. 2명의 케빈 중에 1명을 고르라면 그러니까 해시과 워시 중에 1명을 고르라면 자기는 당연히 이 해셋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57%의 확률로 가장 유력한 후보인 워시가 인플레이션을 극도로 경계하는 매파적 인물.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더 시장의 기조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쪽으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때문에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하락했고요. 또 미국채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2위가 바로 릭 리더인데 현재 전 세계의 가장 큰 자산 운용사죠. 이 블랙럭의 채권 관련 총책임으로 있는 인물이고요. 3위가 크리스토퍼 월러 현재 연준 이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4위 케빈 해셋이 고작 6%밖에 되지 않는 현재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시장에서는 케빈 해시이 가장 큰 금리 인하를 단행시켜줄 후보로 보고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거의 차기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이죠.
종전의 이슈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린란드 관련한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 뒷장 통해서 만나보시죠.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 장중에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 과거의 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이 안보 위협을 들먹인 적이 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를 그린란드 문제에 적용해서 이 그린란드 야욕에 만약에 회방을 놓는 국가가 있다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 현지 시각 17일이죠. 드디어 관련된 발언을 구체적으로 내놨는데 그린란드에 파병하고 있는 8개국에 그러니까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이 8개국에 내달 1일부터 10% 그리고 오는 6월부터 최대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이 EU 측은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면서 합동 대응을 시사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때문에 현재 국제유가도 다시 한번 줄말 사이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정학적인 위기가 고조되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 증시가 출렁이는 주요 요인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종전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이 제퍼슨 부의장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실망감을 줄 만한 그런 발언을 이어나갔는데 이 현재 금리가 중립 수준에 근접해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는 의미겠죠. 다음 장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죠. 이 연준의 제퍼슨 부의장 3인자로 꼽히는 인물이죠. 현재 금리가 경제를 둔화시키지도 그렇다고 이걸 자극시키지도 않는 중립적인 수준, 이상적인 수준에 근접해 있다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현재로서는 불필요하다는 그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물가와 고용에 있어서도 이 추가적인 코멘트를 내뱉었는데 인플레이션이 현재 2% 목표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오케이인 부분이고요. 또 고용도 실업률이 2026년 올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니까 현재 금리 수준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의미겠죠. 이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큰 폭으로 꺾인 것이 이 제퍼슨 연준 부의장의 입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날 특징주들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움직였을지 정보경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M7 종목을 비롯한 주요 기술주의 움직임과 주가 흐름, 이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중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시장은 1월 28일로 예정된 테슬라의 4분기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요. 한편 주말 사이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X를 통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용 AI5 칩 설계가 마무리 단계다. 또 차기작인 AI6 개발도 이미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이슈도 있었죠.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초대형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후 월가 시그널에서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 엔비디아입니다.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H200 칩 부품 공급 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중국 세관이 엔비디아의 H200 AI 프로세서의 중국 반입을 금지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엔비디아는 중국 고객으로부터 100만 건 이상의 주문을 예상했지만 중국 세관 당국은 엔비디아의 H200 칩의 반입을 불허한다고 세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자국 기술 기업들에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칩을 구매하지 말라는 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마찬가지로 소폭 하락한 구글입니다. 검색 사업이 불법으로 독점 운영된다는 미국 연방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경쟁사의 검색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한 시정 조치의 시행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데이터 공유가 시작되면 영업 비밀 유출 등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로 항소심에서 독점 유지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지 또 그 전에 데이터 공유 시정 조치가 실제로 집행될지가 관전 포인트겠습니다. 그럼 이 세 종목의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차트를 통해서
네, 확인하시기 전에 이제 또 애플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애플입니다. 1%가 조금 넘게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애플은 두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가 애플과 구글의 AI 파트너십을 전략적 재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I 비용 부담으로 수익 구조가 악화된다는 지적이었는데요. 하나의 악재가 또 있었죠. 애플이 뉴저지주 사상 최대 규모의 소비자 보호 벌금을 부과받았고 엔비디아 등 AI 기업에 밀리면서 글로벌 공급망 내 영향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AI 전략 논란과 공급망 우려가 겹치면서 주가는 하락 압력을 받은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아마존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아마존의 4분기 실적을 앞두고 견조한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 성장과 AI 수요에 힘입어서 회사의 입지를 강화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기업용 AI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과 함께 아마존의 4분기 실적 매우 강력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또 잭스 분석에 따르면 AWS는 2025년 3분기에 전년 대비 20.2% 성장하면서 약 2천억 달러의 클라우드 백로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종목. 브로드컴으로 준비했습니다. 2% 넘는 상승세인데요. 대만 TSMC 실적 발표와 설비 확장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 반응, AI 반도체 섹터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번스타인이 경영진과의 미팅 이후 AI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며 아웃퍼폼 의견과 목표 주가 475달러를 재확인한 점도 투자 심리를 뒷받침했는데요. 또 오픈AI가 브로드컴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맞춤형 AI 칩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주가 상승을 추가로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M7과 주요 기술주 살펴봤고요. 꼭 체크하셔야 될 이슈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있는 특징주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마이크론인데요. 주가가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총 4천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시총 20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번 랠리 앞서 소개드린 대로 이사이자 전 TSMC 공동 CEO인 태인 리우가 780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입하는 등 대규모 내부자 매수에 힘입어서 이뤄졌습니다. 또 한편 추가적으로 나온 이슈도 있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대만 PSMC의 공장을 18억 달러에 인수하는 방안에 대한 의향서를 체결했다는 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어지는 특징주 팔란티어입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급락했는데요. 시장에서는 팔란티어의 갭 기준 주가 수익 비율이 약 415배에 달하고 주식 보상 비용이 분기당 2억 달러를 넘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팔란티어가 AI 고성장주로 분류되면서 매출의 26%, 이익 30% 성장 전망을 받고 있음에도 투자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 대비 지나치게 높은 프리미엄이 계속 국채금리 상승과 AI 밸류에이션 전반의 불확실성 속에서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매도 심리가 강화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넷플릭스입니다. 워너브라더스와의 830억 달러 규모 인수 제안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키뱅크는 목표 주가를 139달러에서 110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등 인수 부담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우려도 주가에 부담을 줬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넷플릭스와 워너브라더스 합병 발표 약 일주일 뒤 두 회사의 회사채를 매입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런 정치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실적과 인수 리스크를 더 크게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매크로 종목과 시장 마감 상황은 조민재 앵커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크로 지표 이슈 가장 먼저 국제유가부터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WTI입니다. 현재 0.42% 오르면서 배럴당 59달러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그린란드 매입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었죠. 이 그린란드에 파병하는 8개국에 대해서 10%, 최대 6월까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단기 공급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고요.
이어서 원달러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0.27원 소폭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1,470원 선 부담스러운 구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IMF가 경고를 한 가지 보낸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한국의 환리스크 달러 자산, 그러니까 자산 중에서 달러로 표기가 되어서 이게 환율이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그 가치가 크게 변할 수 있는 자산의 규모가 외환 시장, 하루에 거래되는 이 외환 규모 대비해서 20배 이상 된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이 환의 영향을 극심하게 받는 자산의 비중이 너무나 높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일본은 조기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뱉고 있죠. 이 때문에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까지 동조하는 모습이 관측됩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보도록 하겠는데요. 0.01% 상승했지만 여전히 이 9만 5천 달러 선을 시원하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주말 사이에 제프리스가 비트코인에 대한 비중을 삭제했다는 뉴스가 이어졌는데 그 이유가 양자 컴퓨팅이 이 암호 기술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다시 한번 양자 컴퓨팅의 비트코인 리스크가 커졌다.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 확산이 됐고요. 또 이어서 금 가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0.61% 소폭 하락하면서 4,600달러 선을 반납했습니다. 다시 한번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고 있죠. 가장 이 연준 후보 중에서 금리 인하 가장 친화적으로 현재 평가받고 있는 인물인 헤셋이 저물고 있고요. 대신에 워시가 조금 더 매파적인 인물인데 이 인물이 조금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 하락하면서 금값은 다소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 역시 비슷한 이유로 다시 한번 되돌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채 10년물이 6.7bp 이상 오르고 있는데 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이유가 주로 주요한 원인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